갑작스러운 전쟁 소식에 밤새 파랗게 변한 계좌 보면서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시장 전체를 뒤덮은 이 엄청난 공포 속에서 우리는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요, 이 혼돈의 시기를 헤쳐나갈 생존 전략을 데이터와 역사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의 이 유명한 말부터 시작해볼까요?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옮기는 장치다. 지금처럼 시장이 요동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패닉이 아니라 바로 이 인내심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숫자가 그냥 보이시나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2026년 3월 4일, 바로 어제죠. 단 하루 만에 코스피가 무려 12% 넘게 폭락한 수치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지금 수많은 투자자들이 느끼고 있는 공포의 크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2월 28일에 미국이랑 이란 분쟁이 딱 터진 이후로 시장이 정말 끝도 없이 빠지고 있죠. 매일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 불안감, 그리고 실제 계좌 손실의 고통, 충분히 공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할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당장의 이 공포에서 딱 한 걸음만 물러나서요. 좀 더 전략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한번 바라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는지 한번 보죠. 과거의 전쟁들 속에서 시장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냉정하게 뜯어보면서 전쟁 퍼즐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을 펼쳐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스위스 금융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시장은 나쁜 소식 그 자체보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을 훨씬 더 싫어한다고 해요. 차라리 암울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확실성이 딱 주어지면 시장은 거기에 맞춰서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표에 있는 숫자들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역사적으로 S&P 500 지수를 보면요. 미국 시장은 전쟁이 터지고 나서 평균적으로 약 한 달, 정확히 36일 안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넉 달, 107일이 채 되기 전에 손실을 전부 다 회복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회복이 훨씬 빨랐다는 거죠. 이거 진짜 의외의 사실 아닌가요? 전쟁 중에는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정부가 전쟁을 치르려고 막대한 국방 예산을 아주 예측 가능하게 쏟아붓잖아요. 그러면서 특정 산업의 수요가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외부의 적인 전쟁을 봤다면 이제 시선을 우리 내부로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투자 심리인데요. 어쩌면 진짜 싸움은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아주 명확한 사실이에요. 우리의 장기 수익률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가장 큰 위협은요,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심리, 이 뇌에 각인된 본능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 주범이 바로 이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녀석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100만 원을 벌었을 때 기분 좋은 것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이 2배 이상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떨어질 때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시소 그림이 딱 보여주죠. 손실이라는 감정의 무게가 이익의 기쁨을 그냥 확 짓눌러 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감정의 불균형 때문에 투자자들이 최악의 순간, 그러니까 시장 바닥에서 공포에 질려서 다 던져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환경을 헤쳐나갈 해법은 과연 뭘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바로 현대화된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되고 또 높아진 인플레이션이 일상이 된 이런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교과서처럼 여겨졌던 과거의 성공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OX20 전략입니다. 주식, 채권, 현금,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 그리고 원자재에 각각 20%씩 골고루 나눠 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떤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현대적인 전략입니다. 이 균형 잡힌 자산 배분은요, 마치 강력한 방패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오든 지정학적 충격이 오든 어떤 종류의 공격이 닥쳐도 내 포트폴리오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아주 핵심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개념들을 하나로 모아서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동에 나서기 전에 이 강력한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헤드라인만 쳐다볼 때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낙관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자, 구체적인 4단계 행동 지침입니다. 첫째, 일단 버티세요. 공포에 질려서 팔지 마세요. 지금 파는 게 바닥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전략적으로 리밸런싱을 고민해보세요. 예를 들어 너무 오른 에너지주 일부를 팔아서 과도하게 빠진 우량 기술주로 옮겨 타던 식으로요. 셋째, 완벽한 저점을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기계적으로, 규칙적으로 분할 매수하세요. 마지막으로 유가나 달러 인덱스 같은 핵심 지표를 계속 주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혼란 속에서 원칙을 지키는 명확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사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런 변동성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인 부를 쌓을 기회를 만들어주는 과정이라는 걸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힘,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분석이 그 길을 찾는 데 든든한 지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